간과 담낭 청소법. 간과 담낭에서 담색을 제거하는 것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먼저 6일간 준비한 다음에 16, 22시간 정도 실제로 간과 담낭을 청소한다. 담색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사과주스 1리터들이 6통 또는 사워, 타트, 체리 주스 240ml들이 6통, 또 앱섬 솔트나 구연산 마그네슘을 15g짜리 큰 스푼으로 4스푼을 떠서 710ml 물에 녹인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ml, 자몽을 180ml 정도가 되게 즙을 낸다. 과육이 빨간 것이 가장 좋다. 같은 양의 레몬과 오렌지 혼합 과즙을 써도 된다. 미국에서 약국이나 건강식품 파는 곳에서 앱섬 솔트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제품 포장지에 천연 완화제, 배변을 촉진하는 약, 경구 완화제, 내복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에 입욕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앱섬 솔트를 구할 수 없다면 구연산 마그네슘을 사용해도 된다. 분말 형태라면 앱섬 솔트와 같은 양을 사용하고, 액상 형태라면 한 번에 90에서 120ml씩 사용한다. 큰 스푼으로 1스푼, 양은 5g짜리 티스푼으로 3스푼 같다. 따라서 큰 스푼으로 1스푼은 15g을 말하며 4스푼이면 총 60g이 된다. 몸무게가 정상 체중 미만이라면 총 40g의 앱섬 솔트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해도 간과 담낭을 청소할 때 빠져나온 독성 물질과 담색을 배출하기 위한 작은 설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이다. 자몽즙을 마시기가 힘들면 대신에 신선한 레몬과 오렌지 즙을 내어서 같은 양을 마셔도 된다.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효과는 동일하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준비 과정은 주스를 섭취, 완제품으로 된 사과 주스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것으로 직접 짜낸 사과 주스를 하루에 1리터씩 6일간 마신다. 혹은 설탕을 넣지 않은 사워, 타트, 체리 주스를 하루에 240ml씩 6일간 마신다. 사과 주스나 사워, 체리 주스에 들어있는 사과사는 담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것이 담가를 통하여 매끄럽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 해준다. 사워 체리 주스는 사과 주스에 비해서 사과산의 농도가 4배나 높다. 사과 주스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당분을 참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사워 체리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과 주스와 사워 체리 주스 모두 강력한 세정 효과를 나타낸다. 일부 예민한 사람은 사과 주스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 동안에 배가 더부룩해지고 때때로 설사를 하기도 한다. 설사 중에 어떤 것은 간과 담낭에서 배출된 담즙을 고여 있던 것일 수도 있고 사과 주스에 들어있는 당분이 발효되면서 나올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이 많이 불편하다면 사과 주스에 물을 섞어서 마시거나 사워 체리 주스로 바꾸어도 된다. 혹은 다음에 설명하는 것 중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내 경험으로는 사과 주스나 사워 체리 주스 모두 간과 담낭을 효과적으로 청소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어떤 것이든 선택은 주스를 식간에 천천히 조금씩 되도록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마신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사과산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서 담색이 부드럽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사 직전과 식후 1~2시간 동안은 주스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시지 않는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서 과일 주스를 추가로 마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준비기간의 마지막 날인 6일째에는 그냥
그날 마셔야 하는 양과 과일 주스를 오전에 다 마셔야 한다. 사과 주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유기농 사과를 깨끗하게 압착한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간을 청소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급 사과 주스나 사과 농축액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 생산한 사과 주스에는 많은 양의 무기비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무기물이기는 하지만 많이 섭취할 경우에 독성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다. 치아가 산소물로 인해서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로 입안을 헹구고 칫솔로 치아를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사과 주스뿐만 아니라 다른 주스를 선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당뇨, 저혈당증, 진균 감염, 암, 위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간 청소에 필요한 많은 양의 사과 주스를 마셔서는 안 된다. 사워, 타트 체리 주스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은 타트 체리를 단맛이 나는 블랙 체리 중에서 종류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사워 체리 주스에는 사과에 비해서 4배나 많은 양의 사과산이 들어있다. 간 청소를 하려면 사과 주스를 날마다 1리터씩 마셔야 하지만 사과 체리 주스를 선택하면 240ml 정도로도 충분하다. 반드시 유리병에 담긴 것을 구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강식품 전문점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유기농 사과 체리 주스가 구비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 체리는 제2형 당뇨의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간 청소를 하고 싶지만 많은 양의 당분이 들어있어서 사과 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사과 체리 주스는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주며 심장과 뇌의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균 감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다. 첫 5일간 권장해 하는 식사는 준비기간과 본격적으로 간 청소를 하는 일주일 동안에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피해야 한다. 이는 간을 차갑게 만들어서 청소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이나 음료는 따뜻하게 적어도 미지근한 것으로 섭취해야 한다. 만약 익히지 않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본격적인 간 청소에 앞서서 육류, 생선, 가금류, 달걀, 버터를 제외한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튀기거나 정제 설탕이 들어간 식품도 삼가야 한다. 그 외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되 과식해서는 안 된다. 준비기간에는 신선한 샐러드, 익힌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 천연오일, 허브, 향신료,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뒤에서 설명할 6째 나라의 식사 지침은 매우 중요하므로 꼼꼼히 여러 번 읽고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본격적인 간 청소는 가능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 아무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약 복용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성공적으로 간 청소를 마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담색이 배출되지 않거나 하루 이틀 정도 매우 아팠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의약품의 99%는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고 원인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더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특히 장기간 복용하면 해롭기까지 하다. 예를 들면 혈압약은 우려혈성 심부전, 고혈압, 신장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절염 약은 간과 신장을 손상하면서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고지혈증인 스타틴은 심장병, 뇌졸중, 간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항암제는 더 많은 암이 몸 전체로 퍼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의약품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없으면서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간단하고 검증된 자연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 가령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을 때에 몸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 하나만으로도 혈압의 균형을 맞추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절하며 암을 예방하고 궤력과 같은 감염을 멈추게 하며 피부병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지침을 따르기를 권해본다.
또한 자연의학을 추구하는 의사의 감독 아래 약물의 함정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작업을 시작하기 바란다. 간 청소는 몸이 스스로 해독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반면에 항우울제나 소염제, 항생제 같은 의약품은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몸이 동시에 겪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간 청소를 하는 동안에 약을 먹으면 약물의 혈중 농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까지 증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약물을 완전히 끊고 나서 안전하게 간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하는데 해독을 하고 간을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 항암제에 대한 경고는 항암화학요법을 치료받은 사람은 간 청소를 하고 싶다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이후 6에서 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항암화학요법 약물은 독성이 매우 강하여 엄청나게 많은 간내 담석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모든 독성 화학물질이 담즙에 흡수되어서 담석을 만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을 치료받고 나서 너무 빨리 간 청소를 하면 담즙에 흡수되지 못한 독성물질이 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참. 갑상선 약제는 갑상선을 제거했거나 그것의 활동이 불순한 사람은 간 청소를 하는 동안에도 갑상선 약을 계속 복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몇 가지 예외 중의 하나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 간 청소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식품 보충제, 미네랄이나 합성 비타민을 제외한 비타민 같은 천연 식품 보충제를 먹고 있다면 계속 복용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 청소가 진행 동안에는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게다가 이러한 것은 간 청소를 할 때 담즙과 앱솜솔도 함께 몸에서 빠져나간다. 연령별 고려 사항은 만 9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이도 간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이때 복용하는 것은 반으로 줄여야 한다. 구체적인 복용량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할 것이다. 나는 90대의 노인도 간 청소를 통해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자주 보았다. 간 청소 전으로 대장을 깨끗이 비워라. 규칙적인 배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장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 청소를 시작하기 며칠 전이나 준비 기간 6일째 되는 날에 대장을 깨끗이 비우면 간 청소 때 느끼는 불편함이나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것은 본격적으로 간 청소를 할 때 복용하는 오일 혼합물이나 노폐물의 장에서 위장을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빠져나온 담석을 몸에서 신속하게 배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간 청소를 할 때 느끼는 대부분의 메스꺼움은 그 전에 대장을 깨끗이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 청소를 하기 전에 관장을 하면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여섯째 날에 할 일은 아침 1리터의 사과주스나 240ml의 사워 체리 주스를 모두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복용해도 된다. 아침에 일어나 배가 고프면은 과일이나 오트밀 같은 따뜻한 시리얼 등으로 가볍게 식사를 한다. 정제 설탕이나 카메라 향신료, 우유, 버터, 기름, 요구르트, 치즈, 햄, 달걀, 견과류, 페이스트리, 차가운 시리얼 같은 식품과 그 밖의 가공식품은 피해야 한다. 신선한 합작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는 괜찮다. 점심에는 간단하게 조리했거나 찐 채소와 쌀밥, 메밀, 키노아, 안데스 공원에서 자라는 곡물, 이와 비슷한 곡물을 천일염분 등으로 간을 하여서 먹을 수 있다. 과일이나 생채소를 좋아한다면 그것도 역시 괜찮다. 동물성 단백질, 견과류, 아보카도, 버터, 기름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을 먹으면 실제 간 청소를 하는 동안 아플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간 청소에 사용될 담즙을 가능한 한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간과 담낭에서 최대한 많은 담석을 제거할 수 있다. 지방이나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담즙이 소모되어 간 청소의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 또한 오후 1시 30분 이후로는 물 이외의 어떠한 음식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담석이 빠져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후에는 다음의 절차를 정확히 따른다. 이번 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독하기 전에는 절대로 간 청소를 시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실제 간 청소 과정은 당일 저녁에 오후 6시에 큰 스푼으로 4스푼의 앱섬 솔트 혹은 황산 마그네슘을 유리병에 넣고 710ml의 깨끗한 물에 녹인다. 이것을 한 번에 약 180ml씩 4번으로 나누어 마시게 된다. 지금 바로 첫 번째 앱섬 솔트 용액 180ml를 마신다. 다 마시고 나면은 입안이 남은 쓴맛을 내기 위해서 적은 양의 물을 홀짝 마시며 또 약간의 레몬주스를 섞어서 먹기 좋게 할 수도 있다. 맛이 너무 이상해서 마시기가 힘들다면 소량의 사과주스를 첨가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최대한 맛을 느끼지 않게 하기도 한다. 코를 막고 마시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앱섬 솔트 용액을 마시고 나서 양치질을 하거나 베이킹소다로 입안을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간 청소를 할 때 앱섬 솔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담관과 OD 관략근의 긴장을 풀어주고 확장하여서 담석이 쉽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앱섬 솔트에는 담낭의 크기를 원래보다도 3분의 1까지 줄어들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이런 효과는 담낭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앱섬 솔트는 담석 배출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앱섬 솔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그 역질이 나타난다거나 도저히 삼킬 수 없다면 자선적으로 그 연산 마그네슘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중에 사용하게 될 감금윤리의 과일은 지금 미리 준비해야 미지근한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오후 8시나 두 번째로 앱섬 솔트 용액 180ml를 마신다. 오후 9시 30분에 아직까지 앱섬 솔트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배변 운동을 유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미 6시간에서 8시간 전에 대장을 깨끗이 잘 비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간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대장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지금 바로 정류수 관장을 실시한다. 자세히 막물 5장에서 말한다. 관장을 하면 여러 차례 배변 운동이 일어나고 간과 담낭에서 담석이 배출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대장이 막혀 있으면 담낭이 적절하게 열리지 않아서 간 청소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오후 9시 45분에 자몽을 깨끗이 씻은 다음 손으로 짜서 180ml 정도의 즙을 낸다. 이 즙과 120ml 올리브 오일을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 담은 다음에 20회 정도 세게 흔들어 용액을 잘 젓는다. 오후 10시 정각에 이것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화장실에 몇 번 더 가고 싶다면 이 과정을 10에서 15분 정도 늦춰도 상관이 없다. 오후 10시에 침대 근처에 앉지 말고 서서 자몽즙과 올리브 오일 혼합 용액을 가능하면 한 번 더 마신다. 코를 막은 다음에 숨을 참고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은 큰 빨대를 사용하기도 한다. 필요하다면 약간의 꿀을 타도 좋다. 이렇게 하면 혼합 용액이 좀 더 부드럽게 내려간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한 번에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다. 모두 마시는데 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마신 다음에는 입안에 남은 혼합 용액의 맛을 없애기 위해 재빨리 양치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고 나면은 즉시 침대에 누워라. 이것은 담석 배출을 돕는 필수 사항이다. 방 안에 불을 끄고 베개를 2개 정도 포개어 머리를 높인 다음에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눕는다. 이때 머리가 반드시 복부보다도 높아야 한다. 이 자세가 불편하다면 오른쪽 옆구리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운 다음에 무릎을 머리 쪽으로 당긴다. 이때도 머리는 복부보다 높아야 한다. 최소한 20분 이상 똑바로 누워서 절대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가능한 한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담석을 배출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기 위해서 눈을 감고 간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쓴다. 담석이 마치 자갈처럼 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앱섬 솔트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담관을 크게 확장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담석과 함께 빠져나오는 기름진 담즙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도 경련이나 통증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마그네슘이 없고 담즙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담석이 담관을 건드려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매우 중요한 초반 20분이 지나고 나면은 베개를 하나쯤 빼고 평상시와 같은 자세로 잠을 자도 된다. 하지만 절대로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자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밤중에 언제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 그런 경우에는 비행기 안에 이미 빠져나온 작은 담석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은 간 청소를 하는 동안 언제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은 본장 간 청소를 하는 생기는 문제절에서 설명한 지침을 따르라. 다음날 아침에 오전 6시에서 6시 30분에 잠에서 깨어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다. 잠시 뒤에 세 번째로 앱섬솔트 용액 180ml를 마신다. 그런 다음에 쉬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라. 너무 졸리면 다시 잠을 자도 좋다. 하지만 누워있는 것보다도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늦은 아침 시간까지 기운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에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앱섬솔트 용액 180ml를 마신다. 오전 10시, 10시 30분에 이제부터 신선한 과일로 직접 짠 주스를 마셔도 된다. 30분 정도 지나면 한두 조각의 신선한 과일을 먹어도 좋다. 1시간 정도 지나면 평상시 먹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채식 위주로 하기를 권한다. 절대로 과식을 해서는 안 되며 약간 배고픔을 느낄 정도에서 식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날 저녁이나 다음 아침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하고 몸이 좋아진 느낌이 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2에서 3일 동안은 계속 가벼운 식사를 한다. 비록 부작용이 있거나 큰 비용이 든 것은 아니지만 간과 담낭이 지금 막 대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셔라. 준비기간 여기를 포함해서 간 청소를 하는 기간에는 목이 마르지 않도록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하지만 앱섬솔트 용액을 마신 뒤 10에서 15분까지 올리브오일 호환함 용액을 마신 뒤 2시간까지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간 청소를 하는 동안에 담석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담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실제로 수분 부족은 간 청소의 효과를 떨어뜨린다.